새로운 생성형 AI 딥시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통념을 깨고 이른바 가성비 AI를 내놓은 건데요. 딥시크의 개발 과정은 물론이고 창업자인 량원펑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설 연휴 동안 얘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른바 가성비 AI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AI인지. 뭐 AI판 테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언제가 그 테무에 대해서 한번 예. 다룬 적이 있잖아.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을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맞아요. 있느냐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그 딥시크도 비슷한 충격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중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아주 고강도의 첨단 기술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설립된 지 2년도 채 안 된 회사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 오픈 AI의 챗봇과 비슷한 그 성능 또 저비용 이런 걸로 성공했다는 건데 점 때문에 큰 충격을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딥시크가 그 지금 내놓은 AI 모델의 이름은 R1이라고 하는 R1? 제품입니다. 네.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그 O1을 이제 성능의 일부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내놓은 그 기술들이 대부분 비공개인데요. 네. 이 딥시크는 제품의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한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 오픈 AI의 챗 GTP를 이용할 특히 이제 O1 같은 걸 이용하려면은 월 $20를 내고 가입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R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반응이 좀 더 뜨거운 것 같고요. 거기다 성능도 O1과 못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네. 출시한 지 뭐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네. 지금 미국 앱스토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됐다고 합니다. 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딥시크가 이제 이번에 R1을 내놓기 이전에 네. 이미 지난해에 그 이전 모델인 V2하고 네. V3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V2는 지난해 5월에 내놨고 또 V3도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11월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 V2 개발비가 오픈 AI의 챗 GTP4 터보의 70분의 1 가격의 액수로 개발을 했다고 하고 네. 또 V3 같은 경우에는 학습비용이 $557만,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정도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네. 오픈 AI에 비해서 2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요. 어. 근데 물론 이 비용은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액수입니다. 네. 그래서 축소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죠. 미국의 그 세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컨설팅 업체가 최근에 그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지출 비용이 최소 $5억 이상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7,300억 원 정도쯤 되는데 발표한 건 80억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예, 하드웨어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AI 모델 구동에 필요한 AI 칩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합친 건데 이거는 딥시크가 주장하는 액수에 비해서 거의 90배에 달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딥시크의 모태격인 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 첨단 기술 지원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비용 절감의 비결은 일단 많이 지금 보도가 됐지만 미국 대중국 규제를 피해서 그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은 못 쓰고 대신에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 수출용 저기능 칩 H800을 썼고 네. 그다음에 그 자국산 칩을 대거 이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첨단 칩에 비해서 가격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이 확 줄었고 또 한 가지는 AI 학습 훈련에 들어간 비용을 확 줄였다고 하는 건데 네. 14억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거의 공짜로 이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비결로 저비용이 가능했다라고 일단 설명은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또 지금 개인정보 유출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죠. 네. 전기차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 딥시크 얘기 들으면서 와 중국 네. 첨단 기술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네, 하게 맞습니다. 됐는데 예. 딥시크 뭐 설립한 지 2년도 채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뭐 2년이 채 안 됐죠. 그리고 창업자는 량 원펑이라는 인물이고요. 본사는 저장성 항저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그 딥시크의 그 R&D 인력,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인력이 14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요번에 이 R1도 약 140명 정도의 인원이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픈 AI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만 1,000명이 훨씬 넘어서 1,2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분의 2일의 그 인력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비용도 적게 들었는데 인력도 맞습니다. 많지 않았고 예. 량원펑 어떤 인물인가요? 예, 지금 뭐 중국의 거의 국민 영웅 예, 시 아주,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겠어요. 그 춘제 연휴 때 네. 고향에 갔는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 량원펑의 고향에 가서 보도를 한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가. 네. 중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언론에 노출 안 되고 조용히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량원펑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흔히 수식어로 네. 수학신동, 아. 천재 공학자, 그리고 갑자기 또 뜬금없는 직업이 나옵니다. 헤지펀드 사업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등 해외에서 유학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구글, 뭐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관계 일한 없어요? 적도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해외 경험이 없는 중국 국내파입니다. 이런 네. 수식어도 늘 따라붙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국민 영웅으로 더더구나 그렇겠네요. 네.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85년생이니까 39살이죠. 오픈 AI의 샘 올트맨과 동갑입니다. 그리고 예, 중국 광둥성의 그 오선도시, 네. 오선도시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도시들을 이제 등급을 매겨서 규모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오선도시는 최하위 등급이라고 하니까 정말 소도시, 작은 마을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해요. 평범한 가정의 출신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 천재로 유명했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예.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다고 합니다. 예, 있더라고요. 그 2002년에 그 명문대 공학 분야의 명문대 저장대를 입학을 해서 네. 전자정보공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10년에 정보통신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석사학위를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기법 민 그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5년에 대학 동창 2명과 함께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지펀드 회사 이름이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주 높이 날고 싶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10년에 창업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 내에서 4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운영 자금이 정말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현재까지. 그런데 2019년에 투자 기법을 더 정교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산하의 AI 딥 러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부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딥시크의 그렇게 뿌리인 됐겠네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수학 천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천재답게 성품은 매우 내성적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나 강연 같은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를 않는 편이어서 노출된 사진, 영상 자료도 그걸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지난 1월 말에 그 리펑 총리 주재하는 그 뭐 전문가 자담회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 AI 업계 대표로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천재같이 이렇게 두꺼운 안경도 쓰고 약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네,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독특한 회사 경영 철학 가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게 좀 많이 화제예요. 이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 자신이 해외 뭐 경험이 없던 것처럼 네. 여기 이 회사 직원들 연구 인력들도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없고 오. 대신 중국 명문대를 졸업한
또 석박사 과정의 일부는 여전히 학생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경력도 길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로 네, 모였군요. 맞습니다. 뭐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건 좀 이 AI 업체 중에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뭐 메타, 오픈 AI 이런 데에서는 좀 베테랑 인력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딥시크는 경력이 1, 2년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많고 최대 경력도 뭐 8년 차 미만이라고 하니까 정말 젊은 인력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이런 채용 원칙에 대해서 이 량원평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우리 회사의 목표였다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네.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신 창의력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의 네. 창의성이 중요하다. 네,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 많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합한 후보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니포스트 같은 데를 보도를 보면은 이제 칭화대하고 베이징대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아주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서 뭐 약 20억 원에 뭐 육박하는 그런 연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AI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또 특히 그래서인지 조직 문화가 매우 수평적이고 또 자유롭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데 뭐 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량원평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고 아주 젊고 창의적인 인물들로 네. 국내파로 네, 꾸민 맞습니다. 게 이제 딥시크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량원평 외에 딥시크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천재들이 또 여러 명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딥시크가 지금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딥시크 량원평 외에도 네. 그 안에 그 연구 인력에 대한 개인적인 또 화제도 많이 되고 네, 있는 것 좀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이 그 학습 연구 핵심 인물로 가오 화쩌 또 정완딩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오 화쩌는 베이징 대학에서 공학은 아니고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네. 2017년에 졸업한 다음에 딥시크에 합류를 했고 또 정완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석사 과정을 맡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축 멤버로는 또 2023년 중산대사 박사학위를 받은 궈다야, 또 베이징대 출신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주치하오 이런 사람도 많이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지금 대중적으로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그 러플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네. 올해 30살의 아주 젊은 여성인데 최근에 그 샤오미 창업자 레이준으로부터 20억 원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아직 오케이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는데 20억 원으로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이 러플이라고 하는 여성도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25살 때 베이징 대학교에 그 석사 학위를 받아서 졸업을 했고 네. 예, 졸업하자마자 알리바바로 이제 취업을 했다가 알리바바에서 AI 연구 아카데미에 합류해서 네. 다국적 사전 학습 AI 모델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하이플라이어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이미 이제 V2 모델 개발에 큰 기여를 했고 이번에 이제 R1 모델 개발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딥시크 말고도 정말 이런 AI 천재들이 중국에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또 다른 AI 스타트업 네. 문샷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32살짜리 지금 최고 경영자이자 수석 연구원인 양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난해 1월에 그 AI 모델 키미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키미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보통 AI가 뭐뭐 대답해줘 그러면 네. 좀 짧게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문의 답변을 해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AI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아주 지금 반응이 좋아서 네. 뭐 다음 제품은 어떤 거를 내놓을지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좀 이런 AI 정말 천재들이 많긴 많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갑자기 정신이 똑바로 차리시는데요. 네. 예, 뭐 중국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AI 신제품들 속속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AI 기술 개발 수준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미 딥시크 이전에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 기술을 가진 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AI 기술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이어도 이런 딥시크 같은 또는 이 문샷 같은 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제품을 내놓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예,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정부가 AI 기술을 이제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 AI 기업이 4,000개가 넘어서 지금 현재 4,700개에 달하고 있고 예. 이미 제품을 내놔서 서비스 중인 기업이 2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뭐 애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네. 수준이 될 것이 이제 뭐 예. 가까운 시일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그럴 것 되기 같은데요. 때문에 예, 예. 이 딥시크 이번 충격은 정말 중국발 AI 굴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앞으로 미국 제재 문제도 있고 뭐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기술 수준은 기술 매우 자체로는 네, 그래서 정도 지금 전 올라와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AI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롤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